김건희 관련해서 이제 자료들, 조사들, 증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새삼스럽게 조사를 하거나 압수를 안 한 거기 때문에 예전에 있던 게 그동안 숨겨져 있다가 하나하나씩 지금 제출이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결국 비화폰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민정수석 김주현이랑 뭐 얘는 30분씩 막 통화를 했더라고요. 그게 안보 전화일 리는 없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 어떻게 조사를 받고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건가를 사실상 굉장히 밀접하게 얘기를 한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겨레 단독 기사 한번 볼게요. 자,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 사건으로 검찰의 출장 조사를 받기 10여일 전에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33분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김주현 같은 경우에는 심우정하고도 통화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김건희하고도 다이렉트로 김주현이가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자, 7월 3일, 지난해 7월 3일, 17분 49초. 이거는 김건희가 김주현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그리고 졸라게 자기 욕을 했겠죠. 그 통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3, 4분 뒤에 다시 이번에는 김주현이가 김건희한테 전화를 해서 15분 58초 동안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질문에 맞춰갖고 요구한 거에 맞춰갖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안을 줬겠죠. 그래서 10일 있다가 출장 조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핸드폰. 사상 초유에. 핸드폰 그쵸, 내놔. 핸드폰 내놔. 이거 폭발하면 어떡할 거야? 예. 그래서 네. 핸드폰도 삼성이 대체하고. 고발해야 돼. 예. 그래서 대통령실은 김건희 준 게 행사 때문에 그런 거다. 쓰레기 치우러 가고 마포 대거 가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지금 민정수석이랑 검찰총장이랑 통화한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심우정하고도 다이렉트로 전화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웃사촌이라 얼굴 보고 했을 수도 있고요. 보세요. 민정수석은 사실 김건희의 행사나 의전하고 관련이 없는 인물이에요. 전혀 없죠. 네. 그래서 지금 밝혀진 것만 김주현하고 통화한 거예요. 얼마든지 비화폰을 가지고 있었다면 다른 비화폰을 가진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장관, 수석 비서관, 그러니까 소위 김건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하고 얼마든지 통화했을 거라는 유추가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이미 조태용 국가정보원장하고는 문자를 주고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니, 도대체 영부인이 뭐를 하는데 대한민국의 가장 그 예민한 권력기관을 컨트롤하는 사람들하고 지 죄를 덮기 위해서 이런 짓거리들을 하냐 말이지. 어? 근데 김건희 입장에서는 짜증날 거야. 아유, 우리 아저씨 검찰총장 할 때도 내가 다 했는데 왜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지금까지 지랄이야 원래 하던 대로 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여기저기 다 알아보다가 이제 그 사람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 이건 너무 증거가 빼박이라서 안 되겠는데요. 이거 아무래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요거는 조사도 좀 받으시고 뭐 어떻게 하셔든지 해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충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김건희가 이제 12월 3일로 무리하게 계엄을 부추긴 것도 물론 명태균이나 뭐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거가 덮기 어렵겠구나라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 시기 때 사주를 봤는데 뭐 6월에 횡액살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었다는 거야. 6월에 감옥 간다고 점괘가 나왔대요. 작년 12월에 김건희가. 그래서 그거를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거를 정상적으로 대응을 하면 결론적으로 6개월 후에 나는 빵에 간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정상적으로 대응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했더니 개헌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검찰 조사를 막기 위해서, 아예 검찰 조사라는 걸 시작도 안 하기 위해서는, 이 지금에 있는 계엄에 대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작년에 일을 빨리 벌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검찰에 출두하는 순간 나는 감옥에 간다라고 얘는 믿고 있는 거야. 출두는 감옥이다라고 믿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아예 출두를 안 하고 정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계엄을 성급하게 진행을 했다가 결국은 이렇게 역풍을 쳐맞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점괘는 맞은 거였는데 죄질이 달라졌어요, 실제로는. 점괘가 왜 맞아요? 아니, 감옥에 가는 점괘는 맞아줬는데 대통령 죄질이 더 늘어난 거야. 통일 대통령 되는 점괘가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그래서 얘는 아마 감옥에 가서 갔다 온 다음에 아, 그때 이후에도 통일 대통령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을 거예요. 이게 과정인 거야. 나오면 나오면 언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 생각엔 한 6개월 살면 그냥 나올 줄 아는 거지. 주가 조작 뭐 이런 걸로. 가볍게. 아이고. 근데 참. 내란에 관여한 게 이게 같이 연결이 돼버리고 국정농단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사실 김건희는 그 생각했을 거야. 내가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주가 조작 아니냐. 그거 많이 받아봐야 뭐 3년의 집행유예 내지는 벌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얘는. 왜? 내란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가 연결고리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지금 보면 연결고리가 지금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는 거잖아. 이게 변호사들이 늘 하는 얘기가 국정농단 건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한 남용이 안 됩니다. 라는 논리로 안심을 시켰는데 이제 도이치모터스도 좀만 더 버티면 이제 공소 지어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버티고 있자. 나는 어차피 이 정권 끝나고 나면 통일 대통령 갈 수 있다. 돈도 몇 조 원 있겠다. 아이고야. 인기도 있겠다. 정치도 내가 국진당도 다 붙잡고 있겠다. 그냥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야.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근데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그 횡액사를 피해보려고 감옥을 잠깐 가는 걸 피해보려고 계엄을 부추겼다가 지금은 내란 공동수괴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자, 건의 관련해갖고 이제 건진하고의 통화 내역들이 까지면서 건의2라고 하는 또는 유실장 뭐 요런 주변 참모들에 대한 통화 내역들이 터지고 있는데요. 이것보다는 이게 더 웃기지 않아요? 건진 샤넬백 2개를 응. 가방 3개하고 신발 1개로 교환을 했대. 자, 꼼꼼해 아주.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이게 해봐봐. 뭐야? 가방 2개가 가방 3개하고 신발로 늘어난다고 하는 거는 이게 가방값만 갖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야. 야. 플러스 알파가 엄청 돼야 돼요. 거의 가방 가격에 상응할 만큼, 즉 2배 가치로 쪼개갖고 나온 거라는 거지. 아니면 엄청 비싼 가방이었겠죠? 아니에요. 그 아니에요? 가방이 비싼 가방이 아닙니다. 아닌가? 지금 건이가 바꿔간 가방 말고 건이가 갖고 갔던 그 가방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1,4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2개를 다 풀로 제 가격을 춘다고 해도 2,800 정도 되잖아. 근데 그걸로는 가방 3개, 신발 하나를 죽었다 깨나도 못 산다는 거지. 웃돈을 최소한 2,000만 원 정도 얹어 붙인 거예요, 저기다가.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남부지검이 유경옥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네, 그럼 유경호 얘기해야죠. 자, 2024년이면은 윤석열이 취임하기 전이죠. 요때 통일교 측에서 802만 원짜리 가방이 하나 들어갔고요. 취임식 직후인 7월에 1,271만 원 상당의 가방이 또 하나 들어가요. 그럼 2,000만 원 들어간 거죠? 네. 그런데 2,000만 중요한 거는 이 유 씨가 요 가방을 80여만 원과 200만 원대 추가금을 내고 총 4개의 샤넬 제품으로 교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교환 과정에서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랩의 대표 아내인 조모 씨가 교환 추가금을 직접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얼마라는 거예요? 말은 200이라고 하지만 200이 아니라 2,000 정도 돼야지 이 교환이 가능한 수준이라니까. 왜냐하면 조 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VVIP였기 때문에 구매 실적을 내가 쌓아주려고 그 사람이랑 동행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 그래서 그 200만 원 그 사람한테 갚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VIP 깡을 했다?
네, 예, 예. 이게 예. 우리가 포인트 쌓듯이 그렇죠. VVIP가 어디 가서 이제 커피숍에 커피상 포인트는 제 걸로 찍어주세요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자기가 그걸 했다고 얘기를 하는 했다는 건데 거지. 일단 제가 생각해서 그 21g 부인 정도 한다고 해갖고 VVIP 등급을 얻을 정도의 구매를 할 수가 없다니까. VIP가 10억인데 VVIP면 거의 50억 이상을 사야 돼요. 그 쇼핑 내력으로. 아, 진짜. 예. VIP도 10억 넘어야 돼, 지금은. 1년에 구매 금액이. 그러니까 그 회사의 사이즈로 봐서 VVIP로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야, 1차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VVIP가 될 만큼 건의 대신에 명의를 세탁해가지고 열심히 물건을 사다가 날른 거예요. 그리고 그 물건을 새로 사다 놓고 날릴 때마다 딴 사람 안 시키고 얘를 불러가지고 포인트를 차곡차곡 쌓아온 거야, 김건희는. 연간 1억 원 이상 꾸준히 구매해야지 VVIP가 유지 가능합니다. 샤넬. 근데 이 업체 대표가 무슨 1억 원 이상 계속 살 수 있어? 아이, 뭐, 있겠지. 그 21g이 뭐 그런 데인가 보죠. 아니, 뭐, 21g이 저기 실내 인테리어 건축하면서, 말하자면 2천만 원짜리 변기 놓고 뭐 이런 거 하는 데라고 지금 알려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실질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만 이것도 슈킹해갖고 얼마를 헤쳐먹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상 김건희의 수적으로 쇼핑을 대행해주는 사람 정도에서 그쳤을 거라는 거지. 따라서 이 사람이 그동안 쌓아왔던 실적은 대부분 건희한테 가 있는 게 맞을 거라는 거야. 그게 아니면 그 사람 집을 뒤져봐. 압수수색을 해봐. 그걸 못 찾았어. 못 찾았어. 물건이 없단 말이야, 걔네 집에는. 없습니다. 유경옥 집에도 없단 말이야. 그럼 이게 어디 갔겠느냐는 거지. 건희 집에도 없잖아. 그 도이치모터스 그 상가에 있나? 어? 도이치모터스 상가에 뭘 묻어놨나? 거기 설마 떨어지지 캄보디아 않잖아요. 캄보디아다가 벌써 이미 옮긴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어디 우리가 모르는 지역 어디인가라도 버리진 않았을 겁니다. 절대 김건희는 이런 거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다 없애진 않았을 거고, 과거에 있었던 장신구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자기가 아끼는 것들을 다 어딘가에 짱박아 놨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도 까보면 이멜다 못지않은 또 파문이 일겠죠. 관련해서 지금 그 휴대폰으로 김건희하고 연락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실제 그 폰번호가 나왔습니다. 전성배한테는 건희2로 저장돼 있는 번호라고 하는데, 이 번호의 명의자는 수행비서 정모 씨, 그냥 정지현 씨가, 네. 정지원 씨가 아마 이거를 내가지고 사모님 쓰세요라고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이 둘이가 완전히 상궁인 겁니다. 그래서 그 정지원 씨는 남잔데. 아니, 남자고 그러니까, 유경호 씨가 여자고. 그러니까 이게 유경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조상궁 수준으로 큰일 보는 거는 다 이게 나가는 거고, 이게 정지현 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밀상궁 비슷하게 이런 잡다한 일들을 맡아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한테 직접적으로 전화를 못하니까 이 정지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건희한테 하고 싶은 말들을 그쪽에다 얘기를 하고 옮긴 거지. 근데 건희2는 너무 웃기다. 응? 그러니까 건희2가 건희2로 저장을 해놓은 게 너무 웃기다. 그러니까 건희의 세컨폰이라는 얘기잖아요. 세컨? 네, 네. 아무튼 건희2. 쟨 또 이상한 데 꽂혔다. 그렇죠. 아무튼 전이 세컨폰으로 뭔 얘기들을 했냐라는 부분에서 이게 또 내용이 심상치가 않다는 겁니다. 윤핵관이 내 사람을 배제했. 자기 청탁 안 들어줬다는 얘기했죠. 그런 다음에 자기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권력의 두려움을 느낀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이 전성배가, 이 건진법사가 도와준 거 아니에요. 얼마니들. 그래서 사실은 건진법사가 경찰 인맥이라든지 세무서 인맥이라든지 르네상스 안에서
아직 건희가 힘 받기 전에는 이런 인맥들을 관리하고 종교계 인맥을 연결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었어요. 통일교하고도 연결이 돼 있을 정도였으니까. 근데 막상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는 자기 청탁도 안 들어주고 심지어는 자기한테 모든 걸 책임지어서 이거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소연을 했다는 거죠. 김건희한테 잃은 거야? 이런 거지. 근데 건희 입장에서는 그거 실은 내가 시킨 건데 요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건진법사도 속은 거야. 건진법사는 윤핵관들이 나서가지고 자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나중에 내 공은 모르고 우리 사이에 은밀하고 깊은 관계는 모르면서 나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구속시키고 조사해갖고 넘기려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건진법사가 부담스러운 사람은 윤석열과 김건희들 자신 본인들이라는 거지. 이 정도 그동안 해 먹었으면 오빠 이제 우리 관계 끝내라고 그냥 감옥 가세요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건진 주의보까지 내렸는데 뭐.